네, 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제가 이제 유튜브에 또 영상을 여러 가지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나 혹은 이제 제가 올려놓은 그 이메일로다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중에 좀 질문을 그래도 많이 주시는 거 위주로 한 5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좀 답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 그 질문을 많이들 달아주시는데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또 이메일도 주시는데 뭐 사실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해드리는 걸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답변을 또 빨리빨리 못 해드리고 제대로 못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본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들어보고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제가 또 함부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 이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법도 이제 법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는 그런 사례들이 주로 있으면 그거는 뭐 주로 사례들에 비추어서 이렇습니다라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모든 질문들이 그렇지만 개인의 상황이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간에 글만 보고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바로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5가지에 대해서 주로 질문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면서 그거를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끔 좀 적용을 시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퇴직금. 퇴직금을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내가 줘야 되느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여기에 주요 핵심 키워드는 근로자성입니다. 근로자성. 자, 사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이러이러이런 직원이 있는데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직원을 내가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은 뭐 아르바이트생인데 직원이 제가 이렇게까지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그거를 질문하시면 첫 번째는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 근로자성. 자, 우리 직원이 근무했을 때 이 직원이 근로자성을 띠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성이라고 하면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출퇴근을 규정해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월급을 고정적으로 고정급여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시 감독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지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따져 보시면 과연 내가 근로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로자성이 있다. 이 사람은 근로자임에 분명해.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근로자성이라고 하면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4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4대 보험을 가입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계세요. 사장님 중에 나는 3.3% 원천 징수를 계속해서 우리 직원한테 해주고 있는데 3.3%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아니냐? 그거는 세법 기준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근로자성, 퇴직금 이거는 노동법 기준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노동법 기준에 따라서 지휘 감독하는 게 확실하고 근로자성이 확실히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줘야죠. 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을 주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 달로 얘기하면 60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네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만 알면 되죠. 근데 일주일에 15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 알바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요 2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 1년 이상 근로를 했느냐.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근로자성 인정이 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1년 이상 했다. 그럼 그분은 퇴직금을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금 지급하는 건 뭐 다들 잘 아시죠?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갖고 지급을 한다. 평균 임금은 총 받은 3개월 동안 총 받은 급여를 가지고 내 근무 기간을 산정을 해서 계산하는데, 이거는 일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일할 하루치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당을 계산해서 내 근무 시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퇴직금에 대한 얘기죠.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성, 그 다음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 받을 수 있냐 못 받냐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더 디테일한 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근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좀 질문이 많이 나왔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내용은, 두 번째예요. 주휴수당 얘기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얘기는요, 뭐 특히나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한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알바생들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주휴수당을 주는 또 기준이 뭡니까? 아까 우리 1번 퇴직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주휴수당을 주는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겠죠.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 되겠죠. 이거 뭐 하루로 하면 뭐 3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월급제로 하시는 뭐 200만원, 300만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 급여 계산 안에 주휴수당을 같이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또 따지기는 힘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시간제로 일한다든가 이렇게 단기 일하는 짧은 우리 근로자들을 말씀드리고, 자, 주휴수당은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은요, 주휴수당을 하려면 우리가 최저 시급을 좀 알아야 되겠죠. 최저 시급은 이제 좀 있으면 2019년이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8,350원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오늘 5시간 했습니다. 화요일 날 5시간 했고요. 그 다음 수요일 날 5시간 하고요. 목요일 날 5시간 하고요. 금요일 날 5시간 했습니다. 자, 이분 주휴수당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분은 총 근로한 시간이 25시간을 근로를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일주일 15시간 넘었죠? 주휴수당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주휴수당 얼마큼 받아요? 일주일간 결근 없이 잘 출근을 하시면 여기에 하루만큼을 더 주는 거예요. 하루만큼을.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하루만큼을 더 주면, 간단하게 5시간만 일했다면 5시간 더 주면 상관이 없지만 요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5시간, 내일은 10시간, 5시간, 10시간, 5시간 이렇게 일했어요. 자, 그럼 이거 총 몇 시간 일한 겁니까? 자, 이거 20에다가 15, 35시간을 일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얼마 줘요? 5시간? 이게 아니죠. 예, 이게 아니죠. 자, 주휴는 어떻게 주느냐? 자, 요거 5시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주휴 수당은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장 근무라는 거 뒤에서도 다시 나올 건데요. 연장 근무라는 거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 근무죠. 자, 여기서 연장 근무는 어떻게 돼요? 8시간에 초과한 2시간이 연장 근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8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5시간, 여기는 8시간, 그 다음에 여기 5시간. 이렇게 되면 몇 시간이죠? 2시간, 2시간, 4시간이 빠지니까 31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주휴는 몇 시간을 줘야 되느냐? 5일 일한 거에 대해서 하루를 주니까 결론적으로 주휴는요, 20%를 준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31시간에 20%만큼을 더 가산해서 20% 대충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6.2 맞죠? 31시간에다가 6.2시간을 더한 37.2시간만큼을 그 일주일에
만약에 주급을 준다면 일주일 동안 일한 거에 대한 주급을 계산해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주휴수당. 그래서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근로자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근로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그 직원한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휴수당 얼마 줘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계산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렇게 해서 20%를 가산하신다. 대신에 연장에 대해서는 가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이런 질문도 있죠. 3일 동안 일하고 그만두는데 주휴수당 줘야 됩니까? 자, 다음 주에 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직원한테만 주는 겁니다. 예.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거기다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고 다음 주에 일을 해야 되는 친구한테 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주휴수당 계산을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세 번째 주로 나오는 주요 Q&A는요,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자, 최저임금 세 번째, 최저임금. 이제 좀 있으면 2019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8,350원. 이게 현재 시급으로 최저임금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 급여를 얼마 이상 줘야 된다. 이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일반적인 직원들의 급여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8,350원 어떻게 계산하시냐? 자, 이런 원리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시급에다가 곱하기 오늘 하루 일한 시간, 그 다음에 그럼 일주일간 일한 게 나오겠죠, 그죠? 일주일간 일한 시간, 거기다가 뭘 하냐? 여기에는 주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하느냐? 4.3452. 4.3452란. 4.3452인지 왜 아시죠? 4.3452는 이제 월급을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1년이 12달인데, 어떤 달은요, 5주가 되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4주가 되는 달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을 내니까 4.345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4.335 정도까지, 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원리입니다. 시급에다가, 최저 시급에다가 하루 근무한 시간, 그 다음에 그거를 일주일간 근무한 거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4.345를 곱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8,350원 곱하기, 자, 우리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얘기하는 하루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휴게 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그 다음에 자, 일주일간 금요일까지 5일 일한다. 그럼 5. 거기다가 주휴 하루를 더 주죠. 그죠? 그럼 더하기 5일 더, 5시간 더, 5시간 더. 요거는 5시간. 요거는 5일.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곱하기 4.3452. 요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요게 40에다가 여기 5시간이 아니고 8시간이죠. 그죠? 8시간. 40에다가 8시간을 더하니까 48시간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간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345를 곱해요. 그럼 요 두 가지를 곱하면 요게 대략적으로 209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174만 5,150원. 내년도 월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209 이렇게 숫자만 아실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아시면 나머지는 다 시간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죠. 최저시급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근무하는 시간 회사별로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걸 일주일간 계산해서 주휴, 만약에 이제 뭐 15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주휴를 계산 안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한 달 4.345일 곱하면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그 직원의 최저임금을 지금 계산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는 뭐 시간당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10,000원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직원한테 뭐 18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미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꾸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역산해서. 그래서 요 원리, 최저임금과 급여를 계산하는 요 원리를 정확히 하시면 그거를 내 거에다 적용을 시켜서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 이번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질문하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입니다. 연차 휴가. 자, 연차 휴가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연차라는 휴가에 대한, 연차라는 개념을 아시려면 우선은 이제 공휴일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찍어 놓은 영상에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 즉, 빨간 날, 이거는, 근로자들이 지금 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올해 2018년에 개정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에 있는 근로자들도 이날 법정 휴일로 쉴 수가 있게끔 바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으로 같이 쉬는 그런 빨간 날이 아니다. 그날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고 근로자들은 별도로 연차 휴가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휴일이라고 하면 빨간 날, 설날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신정 1월 1일, 그 다음에 설날 연휴, 뭐 3월 1일 쭉 있죠. 그 다음에 뭐 추석, 뭐 이런 것도 쭉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그 영상에서 찍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고 근로자한테 휴일은 법적인 휴일은요.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 이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짜가요 53일이나 됩니다. 그래도 53일 여기에 이제 연차 휴가라는 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연차 휴가. 자, 연차 휴가가 올해 변경이 좀 된 게 있는데 2018년 5월 29일에 연차 휴가가 변경이 됐어요. 자, 기존에는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그 15일의 휴가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차는 1년부터 쭉 해서 1년이 차는 요 시점에 15일의 휴가를 나왔고 요 휴가 15일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뭐 편하게 쓰면 돼요. 하루에 뭐 왕창 쓰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쓰든 그건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5월 29일 전 기준으로 보면 1년 미만의 자, 2018년 5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그 전에 기준으로 보면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한 달을 근무하면 하루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내년에 나한테 나오는 15일 중에 하루를 빌려다가 쓰는 그러니까 내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한 달을 근무하면 내 거 하나 갖다 쓰고 또 2달 근무하면 내 거 또 하나 갖다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총 11일을 갖다가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11번을 다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딱 1년 차가 됐을 때 몇 개가 남냐면 4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총 2년 동안 15일의 연차 휴가를 쓰는 건데 이게 이제 2018년 5월 29일이 되면 변경이 되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똑같이 한 달을 일하면 하나를 갖다 쓰는데 내 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에 한 개씩이 생겨서 총 11개의 휴가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차가 딱 되는 순간에 그때 15일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차가 딱 되는 요 순간에 총 휴가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씩 다 안 썼다면 26개가 되는 거죠. 26일의 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휴가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내가 휴가를 내가 뭐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내가 휴가를 이렇게 못 썼는데 얼마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는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셔야 될 거.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휴일 날은 근로자들이 원래 일을 해야 되는 날이고요. 근로자들한테는 연차 휴가라는 게 나와서 별도로 휴가를 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공휴일 날 그래도 다 쉬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쉬냐면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15일의 휴가를 그 공휴일 날 쓰게끔 그렇게 사업주와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장은 별도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를 내가 써서 쉬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 휴가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공휴일도 쉬게 해주고 연차도 가게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를 통해서 별도의 휴가가 없이 그냥 뭐 포상휴가 이런 것만 주게끔 돼 있는 회사도 있고, 그거는 각 회사의 그 내규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규정을 좀 참고를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규정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가산수당. 이 질문도 꽤 많죠. 제가 이렇게 일했고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더 일했는데 연장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야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가산수당이라고 하면 제가 뭘 가산수당이라 하냐면 연장, 야간, 그다음 휴일. 자, 가산수당이라고 하면 연장, 야간, 휴일을 얘기하고요. 이 연장은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가끔 착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녁 6시 이후에 일하면 연장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기준이 아니고요.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8시간을.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야 되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야간은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요 사이에 만약 일을 시키게 되면 연장수당 외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추가 수당을 줘야 되죠. 그 다음 휴일은 아까 우리 공휴일 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50%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했을 때 내년도 기준으로 8,350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50%를 더 줘야 된다. 그러면 4,175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더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요. 일한 거에 대해 이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면 50%를 가산해서 줘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 기본 사업장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5명 이상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가산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지금 쭉 제가 한 5가지의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따지셔라. 그 다음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주휴수당 계산은 내년도 기준 2019년 기준으로 8,350원이고요. 주휴는 기본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고 20%를 가상을 해준다. 그러면 8,350원에 요거랑 시급으로 따지면 1,67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시급에다가 하루 근무한 시간 그거를 일주일을 계산해서 거기에 주휴수당을 집어넣고 4.345일을 곱하면 월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모두가 이 원리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차 유급 휴가.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리고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 가지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 29일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쓰는 휴가를 본인 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끔 바뀌었다. 그래서 기존에 2년 동안 총 쓸 수 있는 휴가가 15일이었으면 바뀐 거는 26일로 바뀌었고요. 그거를 맞춰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50%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의 기준은, 주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오늘 좀 그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요. 그동안 뭐 질문, 댓글이나 그 다음에 이메일로 저한테 주셨던 거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거 그리고 많이 질문 주셨던 거를 제가 추려 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드렸고요. 초두에 밝혔듯이 그 모든 질문, 모든 댓글, 모든 이메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질문들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고 디테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단순히 글만 잠깐 읽어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답변 주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그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그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